5일 직접 영향권으로 북상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경남 지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20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창원 지역 곳곳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거제 통영 지역의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업 관련 고용 상황은 날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푸드트럭 관련 시 조례 제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5일 북상한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조 시간까지 겹치면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차바가 휩쓸고 간 자리를 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8호 태풍 차바의 직접 영향권에 든 5일 오전. 경남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위 차량들은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며 거북이 운전을 이어갑니다. 제18호 태풍 차바 북상과 함께 만조까지 겹치면서 마산 자유무역지역 일대는 도로가 통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바다 옆 지대가 낮은 도로는 차량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고 한 아파트 상가 앞에도 물이 차올라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마산 어시장변 한 약국의 대형 간판은 마치 종이장처럼 휘어져 떨어졌으며 최근 설치된 수남시장의 아케이드도 맥없이 부서져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경남 데파트 앞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학원의 대형 간판이 떨어져 차량 한 대를 덮치면서 피해가 발생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의 신호등이 부서지거나 오작동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정전 사태까지 발생하며 그야말로 차바가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기억으로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제18호 태풍 차바. 무너지고 쓰러지고 태풍 차바가 지나간 경남 곳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빠른 복구는 물론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60세부터가 진짜 청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00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노인의 날을 기념해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끌벅적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즐겁게 춤을 추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정한 모습입니다. 제20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창원시 곳곳에서 행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마산 실내체육관에선 건강한 100세 활기찬 노후를 주제로 오늘의 경남을 일꾼 어르신들께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행사와 함께 실버 체육대회도 개최되면서 참여한 어르신들은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도 노인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물놀이와 품바 등 다양한 공연은 물론 건강을 생각하는 체험관도 함께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이런 곳에 와서 즐길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기고요. 이래 봉사해 주시는 분도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많이 있어갖고 우리 노인들에게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께 다양한 행사로 즐거움을 준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어르신들의 바람처럼 다양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돼 적적하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달래줬으면 합니다. 하나뉴스 김영미입니다. 사상 최악의 불황으로 조선업체가 밀집한 거제와 통영 지역은 협력업체의 줄도산 등으로 채당금 지급액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체불임금도 350억에 육박하는 등 채당금과 체불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역 고용 상황이 날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는 조선업 관련 근로자가 늘면서 올해 8월까지 거제 통영 등에서 지급한 채당금이 1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당금이란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성권을 청구해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조선산업위기 부각전인 2014년 1월에서 8월까지 채당금은 21억 2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부터는 채당금이 급증하면서 66억 원 선을 기록했고 올 들어서도 45억 원 이상이 증가하면서 채당금 지급액이 100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체불임금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신고된 체불임금은 총 3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148억 원에 비해 199억 원 증가했으며 신고 근로자 또한 7,519명으로 전년 동기 3,874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체불임금을 신고한 근로자 대부분이 조선업 관련 근로자들로 조선업과 지역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와 연관된 협력업체들이 밀집한 거제와 통영. 채당금과 체불임금이 날로 늘어나 지역 고용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거제시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규칙하고 있는 장소 외에서도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거제시는 경남도의회 심사를 받아 지난 27일부터 공포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비롯해 청년 실업 해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안정적인 구조 변경과 위생검사 후 영업 신고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대중적인 먹을거리 제공에 적극 기여할 방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대학생 18만 명이 미등록 또는 자퇴 등 중도 탈락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남은 중도 탈락자의 60%에 가까운 인원이 대학을 그만두면서 자퇴자 비율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도 탈락의 유형별로는 자퇴가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뒤로는 미복학, 미등록, 학사 경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로는 등록금 문제와 전공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답변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4년제 대학이 학문의 기능과 취업의 기능을 만족시키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과 생후 12개월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4일 시작됐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접종이 실시되며 접종 초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만 65세부터 74세는 오는 10일부터 각각 시작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1에서 3급, 요양시설 생활자는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후 보건소 방문 시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영아는 외국인 및 내국인의 경우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남 창원시가 2017년 10월에 열릴 세계한상대회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소통하는 국제회의로 한국 기업인이 서로 도와 국제 경쟁력을 높일 계획으로 2002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 한상대회에 창원 첨단 중소기업을 포함해 400부스 이상의 기업 전시관 운영으로 한상대회와 국내 기업 간 수출 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증대가 될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 한상대회에 대한 본격적 준비는 내년 1일부터 미래 산업과를 중심으로 TFP팀을 구성해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도로명 주소 홍보로 창원시, 진주시 등 6개 시군 교통공원에 어린이용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교통공원을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도로명 주소 교육을 병행해 시행하고 실내 교육장에서는 쉽고 재밌게 제작된 도로명 주소 홍보 동영상 상영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마산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제2회 소품 나눔전이 오는 16일까지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산미협에서 특별 기획한 이번 소품 나눔전에는 서양화와 한국화, 서예 등 회원들이 출품한 58점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며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초대전과 단체전 등 여러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로 전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품 나눔전은 한 가정 한 작품 걸기의 일환으로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작품을 판매해 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미술 작품을 소장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통영 대정강 고속도로 고성 3터널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한 대가 충격을 받아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통영 방향 1, 2차로 통행을 한때 전면 차단하고 응급복구 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5일 거제시 일부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날 정전은 한전의 송전선로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현재 비상복구에 나서 일부 지역의 전기 공급을 재개했지만 완전 복구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경남의 지중화율은 2.8%로 제주 35.9%, 경기 12.8%, 전남 4.8%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지중화 사업이 송전탑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설비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017학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461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유치원 교사 24명, 초등학교 교사 416명, 특수학교 21명이며 오는 1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제1, 2차 시험을 거쳐 다음해 1월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영호남 정보화마을 상호 초청교류 및 지도자 워크숍을 농업기술센터 및 당항포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남 지역 18개 시군 29개 정보화마을과 전남 지역 20개 시군 43개 정보화마을의 운영위원장과 주민 등이 참석해 상호 간 정보교류와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제1회 거제시 공예문화예술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전통공예와 현도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현동은 지난 4일 제18호 태풍 차바를 대비해 현동 택지지구내 공사장과 침수 농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예찰에서는 시설물 파손 및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유도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거제시 나부터 다 함께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4일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동감, 공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김미경 강사가 초청돼 나다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란 주제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펼쳐 시민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최평호 고성군수가 지난 1일 개최된 제46차 경남 울산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대회에서 청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년 대상은 기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최건수는 고성 공룡세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우수한 실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제18호 태풍 차발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통영시 도남항과 거제 등 관내 한포구 점검에 나섰습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관내 선박 28척이 침수되거나 침몰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관은 지난 4일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확립을 위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위반 내용과 예외 규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한 후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6회 고성 공룡컵 및 제21회 리틀 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고성군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와 중등부 등 총 55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며 우승팀에게는 한중 유소년 축구 교류전 참가와 중국 문화탐방 등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4일부터 3일간 거제와 밀양 등 5개 시군에 다슬기와 미꾸리 종자 11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이번 방류는 자원 조성과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된 것으로 2년 후에는 약 7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시는 10월 읍명동 복지허브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 명정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허브와 사업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으며 시는 복지허브와 사업 설명회를 15개 읍면동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